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0시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릴 이곳 국회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오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윤 대통령이 자정에 그곳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거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오늘부터 새 대통령의 일터가 될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0시 이곳 대통령 집무실 건물 지하 벙커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안보 상황에 대한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내외 국군의 근무 상황과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으면서 새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됐던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한 행보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업무를 수행한 뒤 자택으로 이동했는데요. 오전 11시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 지역의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정이 잡혀 있고요. 이후 이곳 용산 집무실에 다시 도착해 새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외국 사절단을 접견하고 대통령실 인사도 일부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이 건물 2층의 주집무실과 5층의 보조집무실을 오가며 일하게 되는데 주집무실인 2층은 아직 공사를 마치지 않아서 그동안은 5층 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여의도로 되돌아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요. 이어 저녁 때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각국 외교사절단과 재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외빈 초청 만찬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곳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국내외에서 4만여 명이 초청된 취임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회에 도착하면 미리 기다리고 있던 오징어 게임의 원로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희망 대표 20명이 함께 손을 잡고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취임식 본행사에 막이 오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취임식 슬로건에 맞게 어린이들이 우주와 하늘, 바다를 그린 그림이 무대 뒤편에 자리했습니다. 천안함 생존자 정준영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하나된 국민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날개를 달고 비상하며 꿈을 이뤄나간다는 테마와 스토리로서 취임식의 무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유세 무대처럼 T자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더 낮게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취임사 단상을 중앙 무대보다 낮게 설치했습니다. 13분 분량의 취임사에선 자유와 인권, 공정과 연대가 강조됩니다. 국민의 주인인, 진정한 주인인 나라,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취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그리고 중국 왕치산 국가부주석 등 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4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취임식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화면을 통해 같은 시간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고 국회 출입문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취임식은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를 떠나며 시민들에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퇴임사를 통해선 국민 통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는 길. 수천 명의 주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손팻말과 풍선을 들고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일일이 손을 잡고 사진도 찍으며 화답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홀가분하다는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5년간 함께한 여민관 집무실과 관저, 본관을 지나며 청와대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인 자정까지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머물며 군 통수권 등 국정 상황을 점검했고, 청와대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남아 안보 공백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퇴임사에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광장의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과 계승과 국민 통합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갈등의 고를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합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곳 청와대는 새 대통령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시민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일반에 개방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정문에서 개방 기념 행사를 열고 정오쯤부터 일반 관람객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사전 신청을 거쳐 당첨된 2만 6천 명이 청와대를 관람합니다. 청와대 개방에 앞서 오전 7시부터는 청와대 서쪽 7궁과 동쪽 춘추관 인근에서 백악산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 행사가 예정된 22일까지 청와대 주변 지하철역에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스펙 쌓기라며 몰아붙였고, 한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입시용 스펙 쌓기에 대한 공방은 어젯밤 질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명확한 사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한 후보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죄송했다, 부족했다, 유감이다 그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 표현을 하는 건 안 되나요? 국민들께. 저희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청문회에서도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한 후보자는 대필은 아니고 입시에 사용한 바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의 의혹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케냐 작가가 대필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원어민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았 적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뭘까 하는 건 전혀 아니다. 스펙을 쌓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불법이 있다든지 공정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한 후보자 딸이 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지원받아 한 봉사활동을 두고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준 것 아니냐.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가족이 운이 좋고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칙과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검사 시절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적용한 기준을 한 후보자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차수를 바꿔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진행됐지만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